드론이라고 하면은 촬영하는 데 주로 지금은 많이 쓰이고 앞으로는 뭐 피자 배달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미국에서 드론 택시의 시험 비행이 허가됐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에서 실제로 사람을 태우는 드론 택시의 시험 비행이 허가된 것입니다. 과연 드론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것일지, 드론이 우리 생활을 어디까지 바꿔놓게 될 것인지 듣기 위해서 국내 드론 선두 기업 가운데 하나인 아이드론의 정동일 대표를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드론의 드론이 정동일 사람도 태울 수가 대표입니다.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측을 하셨던 겁니까? 네, 실제 항공기에서 자동 항법 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드론도 가능하죠. 네, 기술적으로는요. 예. 그 어떻게 해서 그 드론이 저희가 아는 게 조그만 거거든요, 보통. 근데 네, 이렇게 네. 큰 것도 드론이라고 하는 모양이죠? 드론은 무인으로 이제 자동 비행하면서 어떤 특정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드론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용 드론 같은 경우는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을 직접 타고 하지 않는 그 무인기는 다 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저 택시가요.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저 네. 택시를 그러면 어떻게 누가 어디서 조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이제 비행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비행을 하다가 어떤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돌발 사항이 발생하면 무인 자동차가 충돌을 회피하듯이 드론도 충돌을 이제 회피를 한다거나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 어, 용량이 부족하면은 이제 가까운 곳에 착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상공 몇 미터로 날아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150m 이하에서 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허가를 받게 된다면 그 이상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예. 최대 23분 정도를 시속 96km로 비행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지금 수치상은 일단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고 실제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예컨대 서울에서 운행한다면 저 정도면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갈 수 있는 거죠? 어, 멀리 가기는 사실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지금 100km로 계산했을 때 20분 정도면은 한 200km 내외 정도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대표님 그러면 보시기에 서울할 상공에도 저런 그 드론 택시가 떠다니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까? 곳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는 배터리 기술이라든가 이제 안전 장치에 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예. 도심에서 비행은 현실화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 장치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돌 회피라든가 예. 네, 배터리 기술이겠죠. 지금 현재 같은 배터리 기술은 이제 무인 자동차나 일단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그 도로 위에서 중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뭐 곧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차가 그냥 멈출 수 있지만은 비행처는 추락을 하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겠죠. 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저기에 상용화돼서 실제로 현실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호버보드가 지금 테스트도 되고 있고요. 네. 호버보드 기술이라든가 이제 드론의 배터리 기술이라든가 안전장치가 현실화되기까지는 한 5년 내지 10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드론 택시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안 했었는데 대표님 네네. 보시기에는 저 택시 말고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 드론이 어떤 것에 쓰일 수 있는지 대표님이 상상하시는 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요. 예. 드론이 이제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달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활용하는 분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열 화상 카메라라든가 각종 센서를 장착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자동 비행이 되는 것을 활용하는 분야, 그 각각의 분야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자동 비행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전에 인텔에서 100대를 가지고 오케스트라와 이제 공연을 한 부분이 있어요. 예. 하늘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꽃놀이를 뭐 대체를 할 수 있다든가요. 이 부분이 사실은 드론 택시랑 물류랑 또 보안이랑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이미 카메라는 사실 저희가 뉴스라든가 영화 촬영이라든가 그런 쪽에 촬영 장비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드론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3D 모델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대한 3D 스캐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뭐 우리의 문화재를 보존하는 부분에 사용을 한다거나 또 건설 현장에 이제 진척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그리고 예. 심지어는 범죄 현장을 재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센서 같은 경우들은 이제 뭐 불이 났을 때라든가 화재 시에라든가 이제 환경 감시 쪽에도 이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헬기가 이제 이용되고 있는데 그 헬기들을 이제 대체도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 혹시 드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비상 상황,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사람이 직접 그때는 비상으로 운전을 하게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도 가능은 하죠. 하지만은 드론이 이제 무인 장치다 보니까 예.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알파고가 바둑을 이제 이세돌 국수한테 이겼듯이 알파고가 드론에 또 장착이 되는 그 인공지능이 이제 드론에 연결이 되겠죠. 그런 예. 부분들이 이제 된다면은 뭐 사람이 응급 뭐 돌발 상황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자동 비행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정동희 대표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